그 벼락 현상처럼 세포막에 쌓여 있는 정전기가 적절하게 배출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세포막을 뚫고 세포핵을 직격하는 벼락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이 상시적으로 어싱 상태에 있으면 체표 정전기는 순식간에 빠지지만 체내에 쌓여 있던 정전기는 서서히 빠져나가요. 그래서 어싱을 하게 되면은 이런 체내 정전기가 빠져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빠져나가지 못해서 세포막을 직격해서 세포의 DNA 변형을 일으켜서 이상세포 만드는 것을 어싱이 잡아주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자연치유를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싱과 맨발 걷기를 주축으로 해서 건강 지도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싱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기전에 첫 번째가 이제 전자가 몸으로 들어와서 건강해지는 법이 있고, 두 번째가 체내 정전기가 배출이 되면서 건강해지는 법이 있는데, 이 이론은 호리 야수노리라고 하는 일본의 저명한 의사분께서 찾아낸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전기 하면 보통 이 체표면에 정전기가 생겨서 쇠붙이를 잡으면 방전되는 것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인체 생리 과정 중에서 체내 정전기가 많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은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흐를 때 적혈구와 혈액들, 이것들이 혈관 내벽을 이렇게 스치면서 혈액순환이 되죠. 그러면은 마찰전기라는 게 생겨요. 그 마찰전기라는 것이 몸에 쌓이죠. 적절하게 배출이 되지 않으면. 그럼 주로 몸에 쌓이는데 어디에 쌓이느냐? 지방질에 많이 쌓여요. 근데 우리가 세포를 보면은 세포막이 있고, 이 세포막은 거의 글리세린하고 지방질이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체내에서 쌓여서 적절히 배출되지 못한 정전기가 이 세포막에 지방질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지방질에 쌓인 정전기가 배출이 안 되면 마치 이제 구름 위에 그 거대한 비구름과 번개가 만들어져 가지고 임계치가 넘으면 허공을 찢고 땅으로 내려치는 그 벼락 현상처럼 세포막에 쌓여 있는 정전기가 적절하게 배출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세포막을 뚫고 세포핵을 직격하는 벼락 현상이 일어나요. 이 주장은 일본의 그 호리 야수노리 의학 박사께서 발견해내고 실제 환자 치료에 응용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체내 정전기가 배출된다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 정전기라는 건 도체를 이렇게 만나면 방전이 돼서 없어져요. 그러면 사람이 상시적으로 어싱 상태에 있으면 체표 정전기는 순식간에 빠지지만 체내에 쌓여있던 정전기는 서서히 빠져나가요. 그래서 어싱을 하게 되면은 이런 체내 정전기가 빠져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빠져나가지 못해서 세포막을 직격해서 세포의 DNA 변형을 일으켜서 이상세포 만드는 것을 어싱이 잡아주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체내 정전기라는 거는 이게 전기 현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가 있어요.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발전소예요.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인체의 발전소다, 세포의 발전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ATP라는 물질을 어떻게 만드느냐? 미토콘드리아는 영양소를 가지고 그 영양소들이 전부 원자나 분자 덩어리잖아요. 거기서 전자를 뽑아가지고 이걸 핵심 원료로 해서 ATP를 만들어내는데, 체내 정전기가 쌓여 있거나 활성산소가 많으면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만들어내는 정상적인 그 생리 현상을 저해해요. 전기적으로도 저해하고,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체내 정전기를 제거했을 때 인체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고, 기타 뭐 염증이나 활성산소들도 이 정전기 제거로 인해서 더불어서 중화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은 이제 호리 야수노리 박사의 이론인데, 이분은 이 이론을 가지고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고 논문도 쓰고 해서 믿을 만한 이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싱을 입고로 맨발 걷기로 아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근데 사실은 어싱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 맨발 걷기지 맨발 걷기가 어싱은 아닙니다. 이건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고, 어싱은 말 그대로 이 맨살이 땅과의 전도적 접촉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사람이 상시적으로 밖에서 생활할 수 없고 맨몸을 땅에 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어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문제의식 때문에 클린턴 오버라는 분이 최초로 실내에서도 어싱이 가능한 어싱 용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용품을 사용하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맨 땅을 접촉하지 않아도 실내에서 어싱 용품과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은 땅과 접촉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어싱 효과를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실내 어싱이라는 개념은 야외 나가서 맨 땅과 접촉하는 게 아니라 실내에서 어싱 용품과 접촉을 해서 어싱 건강법을 실천하는 건 실내 어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내 어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어싱이 가능한 어싱 용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실내에서 어싱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설비는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콘센트를 보면 콘센트 옆에 접지핀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콘센트 안에는 전력선이 있고, 그럼 이 접지핀은 실외에 나가 있는데 이거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접지핀이라는 거는 이 핀이 배관선 안에 있는 접지선에 통해서 배전함을 통해서 실외에 땅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는 전력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왜 있느냐 하면은 전기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는 누전이 일어날 수 있고 알 수 없는 그 전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럴 때 일어나는 누설 전류를 땅으로 순식간에 빼기 위해서 콘센트 안에는 접지핀이 나와 있죠. 이 접지핀과 맨살이 닿게 되면 이론적으로 땅과 연결된 거예요. 자, 그래서 실내 어싱이라는 거는 이렇게 반드시 실내에 접지 설비가 된 콘센트 안에 접지선하고 어싱용품과 접촉을 시킨 상태에서 어싱용품에 내 살이 닿게 되면은 땅에서 어싱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째는 어싱용품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데, 이런 건 여러분들 각자 기호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내 집에 실내에서 어싱을 할 수 있는 접지 설비가 돼 있느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요거는 온라인에서 그 접지 콘센트 확인하는 접지 테스트기가 있어요. 이런 걸 구입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2002년도 이전에 지어진 집들은 접지 설비가 안 된 집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2002년도 전에는 이 건축 설비, 전기 설비에 접지 설비를 반드시 해야 하는 법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2002년도부터 모든 건물 전기 시설에는 반드시 접지 설비를 같이 해야 건축 허가가 나올 정도로 강제 조항으로 이게 법제화돼 있어요. 그래서 2002년도 이전에 지어진 집과 2002년도 이후에 지어진 집에 실내 어싱을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2002년도에 지어진 집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내 집이 2002년도에 이후에 지어진 집이다 하면 접시 테스트기를 구입해서 콘센트에 꼽아 보면은 거기에 접지가 될 때 안 될 때 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걸 확인해서 내 집에 접지가 된다. 그러면은 접지 어싱용품을 구입해서 그 접지핀에 연결해서 실내에서 연결하면 사용하면 돼요. 잠잘 때 깔고 자는 패드도 있을 수 있고, 책상 앞이나 TV를 볼 때 거기서 발로 밟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상시적으로 24시간 어싱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02년도 이전에 지어진 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접지가 가능한 이걸 일부러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수도관 어싱을 하는데 정확히는 수도관이 아니고 수도관에 연결된 수도 꼭지에 접지선을 연결하고, 이 접지선은 어싱용품에 연결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싱이 가능해요, 실내에서. 그래서 조건은 이 수도 파이프가 땅 속에서 올라와야 돼요. 수도 꼭지에 연결해서 어싱을 하려면 수도 꼭지에 연결된 수도 파이프가 땅 속에서 올라와야 어싱이 가능하고, 땅 위에서
플라스틱 그 수조로 만들어진 거기를 통해서 수도 파이프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온 수도꼭지에서는 어싱이 안 됩니다. 이 점 명심하셔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옥상에 있는 플라스틱 수조는 땅과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싱을 실천하는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2002년도 이전에 지어진 집에서 수도관, 옛날 수도관들은 그 쇠파이프로 돼 있어요. 지금은 플라스틱 엑셀과인데 옛날 수도관에 연결하면 어싱이 되겠구나 해서 거기에 연결해서 어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원칙적으로 저는 그렇게 못하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오래된 집의 전기 상황들은 굉장히 변수가 심해요. 그래서 누설 전류나 어떤 요도 전압으로 인한 요도 전류가 그럼 벽 속의 수도관을 타고 그 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싱용품을 연결했을 때 미세한 전류나 전압이라도 어싱용품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잘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이게 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2002년도 이전에 지어진 집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수도 파이프로 연결된 수도 꼭지라면은 수도 꼭지에 연결해서 어싱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노후된 건물의 수도관에는 연결해서 어싱을 하지 마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수도 꼭지는 되는데 왜 수도관은 안 될까? 쇠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수도관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아주 오래된 집에서는 쇠파이프로 된 수도관은 전기 상황의 변수 때문에 혹시 모를 누설 전류가 어싱용품으로 스며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요즘 거의 오래된 집도 엑셀 수도관을 써요. 그래서 그 엑셀 수도관은 전기가 통하지 않죠. 그런데 수도꼭지는 쇠기 때문에 수도꼭지에 연결하면은 어싱이 왜 될까 궁금하죠. 그런데 엑셀 수도관 안에 있는 물은 쇠로 된 수도꼭지 안까지 다 있어요. 수도꼭지와 물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수돗물은 수도관은 엑셀이지만은 엑셀관을 실내에서 지나서 땅 속으로 들어가면은 커다란 쇠 관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수돗물이.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접지 조건이죠. 그래서 엑셀 수도관으로 연결이 됐지만 수도꼭지가 철물이라면 거기에서도 훌륭한 어싱을 할 수 있습니다. 고층 건물은 어싱이 안 된다라는 아주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그 이해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혀 낭설이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층에서 형광등을 켤 때 불 들어오는 거와 100층에서 형광등 켤 때 불 들어오는 게 시간차가 있던가요? 전자의 이동은 순식간이에요. 시간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층 빌딩이라도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돼요. 전기 콘센트에 나와 있는 접지 핀에 그 접지선이 온전히 배전함하고 연결돼서 배전함을 통해서 땅까지 접지 설비가 잘 된 건물이라면 100층이든 1000층이든 1층이든 관계없이 거기를 이용해서 실내 어싱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연 치유력을 올린다거나 체내 면역력을 올리는 어떤 치유법들 이런 것들은 명현 반응이라는 현상이 올 수가 있어요. 명현 반응이라는 것은 치유 과정에서 대부분 일어나는데 이거를 잘못된 치유법이나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부정적 상황을 명현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실제로 어싱을 하게 되면은 자연 치유력이 상승이 되고 면역력이 상승이 되고 전체적인 신체적인 컨디션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옛날에 아팠던 곳이 아프다든지 몸살기가 있는다든지 좀 더 피곤함이 온다든지 이런 명현 반응이 일어나요. 이게 언제 오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일주일 만에 올 수 있고 한 달 만에 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넘어가면 면역 반응이 아닌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진료를 통해서 명현 반응인지 다른 원인인지 알아보셔야 돼요. 네, 실내 어싱을 하게 되면 특히나 이게 맨땅을 밟는 거고 다르게
전자기장 환경 속에서 어싱을 하기 때문에, 전자파가 나오는 전자기장 환경 속에서 어싱을 하기 때문에 물론 어싱이 전자기장을 막아주기는 하죠.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명현 반응이 좀 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견디기 어렵다 할 때는 병원에 가서 진료해서 그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